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차병원 부인암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최민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부인암 환자에서 온열 치료의 경험과 임상 연구에 나아갈 방향이 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부인암 환자에서 온열 치료를 시행한 임상 연구들을 리뷰했습니다. 6여 년 전에 바로 이 온열암 연구에서 발표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저희기관, 단일기관에서 치료한 130여 명의 부인암 환자의 온열 치료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했었는데, 현재 다시 정보를 확인해보니 그때 당시 내용과 크게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그 중에 효과가 있었던 환자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환자가 대부분이었고요. 단순히 몇 명의 환자에서 온열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케이스 시리즈 외에, 결과 외에는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은 저희 연구회가 5년 전에 비교해 발전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N수가 적더라도 잘 짜여진 그리고 현재까지 발표된 임상 연구를 고찰하는 것이 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첫 번째 시간에서 잘 다루어졌을 내용인데, 온열 치료의 임뮨 모듈레이터로서의 역할을 고찰해보고, 그리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는 면역 치료와 온열 치료의 병합요법에 관한 연구를 하나 제안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부암 환자의 임상 연구들입니다. 이거는 바로 앞서 발표하신 이선영 교수님의 내용과 중복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 서로 이렇게 공유되는 내용들은 아니어서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상 연구는 2017년도에 이선영 교수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인데요. 환자를 크게 두 군으로 나눠서 생존율을 비교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재발성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항암 치료를 할 때 온열 치료를 병합 치료한 환자 18명, 그리고 항암 치료만 단독으로 한 20명의 치료 결과를 임상적으로 분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아마도 해당 연구는 레트로스펙티브 연구로 추정이 됩니다. 본 연구에서 병합치료의 객관적 반응률은 오브젝티브 리스폰스 레이트가 61%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항암치료 단독군에서는 30%로 확인이 됩니다. 약 2배에 가까운 프로미싱한 리절트를 보고했다 하겠습니다. 이는 오버롤 서바이벌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래프에 나타나는데, 안타깝게도 통계적인 유의성은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구 두 건은 2기 이상의 자궁경부암 환자의 초기 치료로서 표준 치료인 항암 방사선 치료, CCRT라고 하는데, 컨커런트 케모 라디에이션 치료를 할 때 온열 치료를 병합하는 랜더마이제이션 트라이얼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일본에서 하리마 등이 연구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50명의 컨벤셔널 트리트먼트, CCRT 군, 그리고 51명의 온열치료 병합군, 이렇게 두 군을 비교했는데, 서바이벌 게인의 통계적인 차이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어떤 경향성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남아프리카에서 발표한 미나 등의 연구에서는 104명의 CCRT, 그리고 온열치료 병합요법군, 그리고 102명의 CCRT 단독군, 두 군을 비교했었는데, 여기에서는 디지즈 컨트롤 레이트, 그리고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 모두 통계적인 차이가 병합치료군에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컨커런트 케모, 라디에이션, 거기에 온열치료까지 같이 하는 이러한 요법은 자궁경부암에서 예전에도 연구된 바가 있었는데, 최종적인 결과에서 서바이벌 게인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연구에서는 그런 연구들과도 다르고, 바로 앞서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의 결과하고도 좀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는 오즈레이셔가 0.39, 0.36 이렇게 보이니까, 이 연구 결과대로 따지면은 적어도 60% 이상 이 표준 치료에 비해서 온열 치료까지 병합 치료한 것이 효과적이라는 뜻인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은
표준 치료에서 6개월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이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병합 치료가 더 낫다라고 해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인 것인데, 표준 치료에서 20%가 나온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인종적인 차이가 있는지, 여기 보면 아프리카에 갖고 HIV 파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도 환자군을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 그런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인지 결과를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죄송스럽게도 제가 임팩트 팩터를 간 논문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랜덤 연구이고 N수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임팩트 있는 학술지에 실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기 연구들로 자궁경 무암에 있어서 온열 치료의 효과를 결론 내리자면, 재발 세팅에서 항암 치료와 병합 치료하는 것은 프로미싱 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지만, 프라이머리 세팅에서는 예전에 또 알려져 있다시피 CCRT와 온열 치료를 병합 요법으로 하는 것은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소암 영역에 있어서 국내에서 2건의 임상 연구가 온열 치료와 관련해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로는 국립암센터에서 리커런트 오바리안 캔서 1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인데요. 여기에서는 온열 치료 단독으로 어떤 대조군은 없이 이렇게 진행한 페이스 1, 페이스 2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헤빌리 트리티드 오바리안 캔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일상 연구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가 온열 치료의 맥시멀 톨러레이트 도즈 MTD였습니다. 물론 치료 결과도 공유하고 있는데 19명의 환자에서 단 1명의 환자도 리스판스를 보이지 않았으며 단 1명의 환자가 스테이블 디지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PD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메디안 프로그레션은 4개월이고 메디안 OS는 8개월로 매우 불량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연구는 뽀뽀뽀 트라이얼로 잘 알려진 분당서울대 KGOD 3030 연구입니다. 앞서 국립암센터의 연구와 세팅은 크게 차이는 없는데, 여기에서는 재발성 난소암 환자에게 항암 치료를 할 때 온열 치료를 병합 요법을 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크리탁셀 6명이었고 시스플라틴 6명, 이렇게 총 12명의 환자를 온열 치료와 병합해서 치료하였습니다. 조심해서 봐야 할 부분은 재발성 난소암 환자의 강력한 예후 인자라고 할 수 있는 플래티넘 센서티비티인데요. 여기서는 그것이 일관된 환자 군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센서티브한 환자도 일부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가 좀 더 많고 점은 미리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당 연구도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가 온열 치료의 도즈 리미팅 톡시시티였습니다. 세이프티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치료에 대한 에피커시는 세컨더리 엔드 포인트였습니다. 총 12명의 환자 중 9명의 환자에서 측정 가능한 병변이 있어서 이분들만이 평가가 가능했고요. 그중 1명의 환자에서 파셜 리스판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바이벌 결과는 앞서 연구보다는 좀 나은 결과를 보였으나 반응률이 그렇게 뛰어난 10% 정도 되는 좀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발표된 이 2건의 연구를 종합해서 볼 때 난소암 환자에서 온열 치료는 재발 환자에게 단독으로 하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와 병합 요법을 하거나 결과는 다소 실망스럽다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표준 치료인 항암 치료 또는 컨커런트 케모 라디에이션과 온열 치료를 병합하는 것은 제한적인 에피커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기존 표준 치료와 병합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하겠는데, 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면역 치료 중에서도 면역 관문 억제제와 온열 치료를 병합 요법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온열 치료의 임뮨 모듈레이터로서의 기능을 그림 한 장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열 치료 자체가 HSP70과 같은 희시작 프로테인을 분비하게 하여 암세포와 그 주변에 일종의 알람 사인을 주어
암과 암 주변 환경의 일종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적인 변화인데요. 여기에서는 immunologic cell death라는 텀을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과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실험실 결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펙터 T셀인 CD8 포지티브 T셀과 또는 APC, 또 NK셀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포함이 되고, 아울러 면역 과정에 있어서 좀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니비터리 롤을 맡고 있는 CD4 포지티브 T셀이라든지 아니면 마크로파지 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관문 억제제의 주요 타겟인 PD-1 또는 PD-L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해서 결과만 놓고 따지면은 왜 이런 좋은 역할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만능에 가까운 임뮨 모듈레이션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열 치료의 면역원적 역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인암 관련 연구를 하나 제안드립니다. 연구 제목은 일종의 바스켓 트라이얼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미스매치 리페어 프로피션트라고 하는 하나의 바이오마커를 공유하는 재발성 부인암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면역 관문 억제제를 투여하고, 그리고 투여할 시에 온열 치료를 병합요법으로 치료해서 환자들의 시너지스틱 이펙트를 확인하고자 하는 페이스 2 싱글암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먼저 면역 관문 억제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면역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권총의 시건 장치처럼 작동을 하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을 발생을 억압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면역 관형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몸의 암세포가 이를 악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해 이펙터 T셀이 작동을 하게 됐다. 그럼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장치로 악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CTLA4 또는 PD-1, PD-L1 인터랙션에 대한 항체를 투여하여 암세포가 악용하고 있는 것을 다시 또 무력화시키는, 마치 정반합 이런 원리처럼 작동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속에 있는 T셀을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뮤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라고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여러 종류의 약제가 FDA 어프로브를 받았고, 국내에서는 재발성 부인암 환자에게 PD-1 안티바디인 니볼루맙 또는 펜블로주맙이라는 것을 비급여로 고가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약제에 대한 반응률이 3대 부인암이라고 할 수 있는 난소암, 그리고 자궁경부암, 그리고 자궁 내막암에서 모두 20%를 채 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한 번 반응을 보이는 환자, 그러니까 20%의 범주에 들어가는 환자는 duration of response, 그러니까 약제에 대한 반응률이 상당히 오랜 기간,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저는 4년 이상 넘게 지속되는 환자도 있는데, 그런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알려진 것은 해당 약제의 41%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특별한 바이오마커가 있는데, 이를 미스매치 리페어 디피션시 또는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인세비티 하이, MMRD 또는 MSI 하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직학적 특징을 보이는 환자는 비단 부인암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 모든 고형암에서 MMRD 튜머에서는 면역관문 억제제가 특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요. 전체 암 중에서 이 MMRD 또는 MSI 하이를 보이는 환자는 아주 소수라는 데 있습니다. 이 마커는 유전성 대장암 또는 자궁 내막암을 일으키는 유전성 암인 린치 증후군이라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 이 두 암종을 제외한 다른 고형암에서 MMRD는 한 10% 정도 미만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단의 테이블에 보시면은 난소암 10%, 그리고 경부암 8%, 그러니까 10% 이하의 부인암 환자에서 발견되는 것이 MMRD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대부분의 부인암 환자는 미스매치 디피션시가 아니라 미스매치 리페어 프로피션트를 보이는 환자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본 연구의 가설은 면역관문 억제제는 20%에 미치지 못하는 제한적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면역 반응에 우호적이지 않은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한편 온열 치료는 여러 연구 결과 암 주변의 환경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 면역 친화적인 상태로 바꿔주는 이뮨 모듈레이터로서 기능하므로 면역 관문 억제제와 온열 치료를 병합 치료한다면 면역 관문 억제제의 제한된 반응률을 극복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상이 되는 환자는 특히나 면역 관문 억제제 효과적이라고 하는 MMR-D 튜머가 아니고요. MMR-P 또는 마이크로세틀라이트 스테이블한 자궁 경부암, 난소암, 그리고 자궁암이 대상이 되겠고요. 이 환자들에게 면역 관문 억제제 그리고 온열 치료를 병합하여 그 환자들의 리스판스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배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오브젝티브 리스판스 레이트가 되겠고,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는 애드버스 이벤트, 그리고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 오버롤 서바이벌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표준 치료와 병합요법으로서의 온열 치료 또는 온열 치료 단독으로서의 온열 치료보다는 온열 치료가 좀 주인공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좀 조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면역 관문 억제제가 효과적인 치료로 어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온열 치료가 면역 상황을 좀 더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꿔주는 이뮨 모듈레이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두 치료를 해서 병합 치료하는 것이 앞으로 연구 발전 방향으로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발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